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바빴습니다. 운전을 한 3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빨래 돌리고 잠들었다가 계속 자야지라고 했다가 빨래 이제 널다 보니 잠이 다시 깨서 구독자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자산에 이어서 오늘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가능하면 자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뭐냐? 이제 1년 이내에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가야 될 돈, 받아야 될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야 될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산, 이게 유동자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현금이 여기 유동부채를 만기일에 상환을 하는데, 변제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유동부채 안에는 이렇게 뚜루루루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유동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단기 사채랑 단기 차입금. 삼성전자는 사채가 없네요. 자, 이게 단기 사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채권인데, 이제 이런 채권을 국가에서 발행하면 이제 국채가 되는 거고요. 뭐 지방단체에서 발행하면 뭐 지방채, 그리고 이렇게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면 사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발행하는 거에 따라 또 이름이 더 있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단기 사채나 단기 차입금은 만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은 조금 다른데 성격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여기 지금 단기 차입금이 있잖아요. 단기 차입금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1년 이내에 상환을 하기로 하고 삼성전자가 앤트맨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동안 사용을 하기로 하는 거죠.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제 단기 사채를 통해서 돈을 빌렸으면 여기에 기록이 되면 되는 거고, 단기 차입금을 받았으면 여기다 기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기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채. 앤트맨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재무제표는 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손익계산서, 현금 물음표, 이제 재무제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밸런스가 다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자산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도 은행에서, 앤트맨 은행에서, 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앤트맨 은행에서 현금을 지급을 했고 현금을 받았잖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 현금 받은 게 여기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여기서 끝나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쭈루룩 내려와서 여기 현금 흐름표, 여기서 이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여기 누르시면은 차입금의 증가, 아니면 뭐 순차입, 요런 부분에 이제 단기 차입금을 줘서 받은 현금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차입금이 증가되었다, 이 말을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런 걸 자꾸 왜 하냐, 아까 제가 막 예전 그 재무제표 처음 할 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이 자산, 지금 여기 이 네모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네모난 부분이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 그리고 요거 줄여볼게요. 한 화면에 담게. 요거 부채랑 자본, 요 합친 덩어리가, 여기가 차변, 자산, 요 부채랑 자본 합친 게 여기 대변에 있는 거예요. 부채랑 자본. 그래서 회계의 등식이 있거든요. 자산은
부채랑 자본을 더한 값이어야 돼. 값이여야 돼요. 즉 부채랑 자본의 합이 자산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요 차변에 있는 자산, 대변에 있는 부채 자본, 요거 부채 자본 두 개 더한 것이 요 자산 한 덩어리랑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 등식을 이 규칙을 지켜주기 위해 여기 해주면 여기 같이 해주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회계사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막 작성하라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못해요 이거.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최소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200만 원씩 투자 안 할 거잖아요 회사에. 노동으로 본 힘들게 본 소득을 100만 원, 1000만 원 여유가 되신 분들은 억 단위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럼 최소한 내가 돈을 넣으려고 하는 곳에 대한 건강 상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법, 그리고 이런 순으로 이런 방법으로 기입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는 요거 기말현금에서 기초현금을 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음보다 기말이 현금이 더 많아졌으니까 어찌됐건 장사가 더 잘 된 거죠 현금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처음보다 기말이 현금이 더 없으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됐겠죠. 여기처럼. 이게 몇 년도야? 2017년 12월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히려 기초보다 기말에 현금이 더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현금흐름표 부분을 또 따로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럼 이제 올라와서 어디였냐? 그럼 이제 여기잖아요. 유동성 장기 부채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뭐냐? 이 말이 헷갈려요. 유동성 뭔가 1년 이내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뒤에 또 장기 부채. 말이 아주 그냥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비유동 부채, 여기 장기 차입금 있잖아요. 장기 차입금 1년 이내 유동 부채, 회사에서 나가야 될 돈, 1년 이후에 나가야 될 돈, 비유동 부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 앤트맨 은행한테 1년 이상 차입을 하는 거예요. 이자 주고. 그러면 여기 기록이 돼야겠죠. 1년 이상. 네? 그러니까는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1년 이후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3년짜리였는데 이게 이제 갚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앤트맨 건수에 대한 장기 차입금이 상환을 하다 보니 어느 시점에는 이제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겠죠. 장기 부채였는데,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이제 요 앤트맨 건수, 이 차입금 건이 이제 갚다 보니 1년 이내로 도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동성 장기 부채에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장기로 받은 차입금이었는데 요 앤트맨 건수가 이렇게 1년 이내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란이라는 거를 딱 또 만들음으로써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나 회계를 볼 때 있어서 가장 빨리 1년 이내에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이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월급 생활하면 바로바로 나가야 될 돈부터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통장에 넣어두잖아요. 원래 연체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는 목적 자체가 진짜 1년 이내로 쇼부를 보고 단기 차입을 진 거고, 얘는 애당초 장기 차입금은 1년 이상을 보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차입금이나 사채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금감원 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주로를 봅니다. 여기 분기보고서를 보세요. 일단은 그걸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분기보고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분기보고서 제51기 연도 쭈루룽 쭝쭝쭝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궁금해하는 그 연도에 맞춰서 이거를 찾아서 봐야겠죠. 보고서를. 그럼 여기 주석을 누릅니다. 재무제표 주석, 연결 재무제표 주석.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면은 연결과 개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 왜냐면 제가 아까 그 회계를 연결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이게 스크롤로 내려서 찾으려면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차입금을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서 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차입금 나오네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단위는 100만원. 그래서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 외, 시티은행 외, 이자, 금액 쭉쭉쭉쭉쭉쭉, 유동성 장기 차입금 쭉쭉쭉쭉쭉, 장기 차입금 쭉쭉쭉. 여기 사채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이렇게 주석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원한다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다 보면 머리가 엄청 아파져요. 저도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빠지면은 계속 점점점 이제 산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기억 다시 와서 재무제표 다시 와서 어디입니까? 유동부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요게 이제 여기랑 비슷한데 반대 느낌이에요. 여기는 외상매출금, 여기는 외상매입금,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외상매입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외상매출금은 제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될, 나 아직 이 돈 받아야 돼라는 이런 권리라면, 이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은 내가 이 돈을 지불해야 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했으니 내 나중에 니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을, 즉 외상으로 내가 얻은 이런 서비스나 혜택 같은 부분이 여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여기 영업을 하다가 보니 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하고 선준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외상매입금, 즉 외상으로 했다면 이런 부분이 같이 증가가 돼야겠죠. 외상매입금이 여기가 이 금액이 증가되었다면 또 이런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이쪽 부분에 있어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외상을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외상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래처와의 이제 신뢰도 중요하고, 다 이렇게 약속한 기업이 이렇게 서로 돈을 잘 주고 해야 서로 윈윈 하면서 또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단기순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기순이익으로 이런 외상매입금 맞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외상매입금을 갚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외상매입금을 갚아야겠다.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여기 단기순이익 부분이 줄어들어야겠죠. 외상매입금을 갚은 만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재무제표에서 이 자산
자산에서 여기 유동성 자산 외상 매입금 갚았잖아요. 현금 나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손익계산서에서도 그만큼 줄어든 걸 표시했다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그 갚은 만큼 같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현금 흐름표 여기 부분도 여기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도 현금을 지불한 만큼 외상 매입금을 갚은 만큼 여기도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면 여기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도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샥샥샥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단기 충당 부채 급여 이 부분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기타 단기 충당 부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나가야 될 금액이 불분명하고 이 나가야 될 시기가 딱딱딱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1년 이내 이런 느낌으로 딱딱딱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벤트성 부채 이런 느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직원이 갑자기 나가게 돼서 퇴직금이 갑자기 지불돼야 된다거나 워런티 기간 AS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AS 기간에 무상으로 받는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걸 지불하는 거잖아요. 부채가 되는 거죠. 그게 요 기타 단기 충당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단기 법인세 부채는 뭐냐? 쉽게 말해서 단기에 법인세 나가야 될 법인세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세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피해가면 세고랑 찹니다. 자, 이제 비유동부채. 여기 유동부채에서 비슷한 용어들이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그 사채로 인해 발생된 부분을 여기에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차입금. 엔트맨 은행한테 1년 이상 쓰기로 하고 얻은 차입금, 장기 차입금 여기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엔트맨 은행한테 빌린 차입금 여기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게 있어요. 연도가 여기에 맞춰서 이거 하는 분들이 적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적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야? 요 비유동 금융부채. 이게 용어가 저도 이게 낯설어가지고 이게 알아봤는데 속 시원하게 딱 이거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딱 이렇게 정보 검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채가 이제 금융채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채긴 금융채인데 비유동이니까 1년 이상 쓰는 금융채를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회계 고수분들, 회계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구독자분들한테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장기 매입 채무 및 기타. 여기서 장기 하나 딱 붙은 거예요. 아까 여기 유동부채에서 여기서 장기 하나 붙은 거예요. 장기. 즉 외상 매입금인데 1년 이상 아직 지불을 못한 외상 매입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 1년 이상 못한 거. 그리고 아까 비유동 금융 이건 아까 비슷하고요. 이것도 이제 장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기, 장기. 비슷한 말이잖아요. 결론은 비유동 부채 안쪽에 여기 계정에 포함이 돼 있다면 여기 1년 이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1년 이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는 뭐냐?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더라? 찾았다. 여기 자산에서 비유동 자산에 보시면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랑 반대로 이 지금 부채에서 비유동 부채 부분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죠. 이연법인세 자산은 제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세금이라면 이연법인세 부채는 반대로 제가 더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짜증나겠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야지. 자, 그리고 기타 비유동 부채는 어느 항목까지 여기다 다 넣는지 다 너무 달라가지고 이건 이거다 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기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계정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러한 금액이 나온 거고 유동부채 이런 계정들이 합쳐져서 이러한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계정들이 합쳐져서 비유동 자산을 이루고 이러한 계정들이 합쳐져서 유동 자산을 이루고 그래서 이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의 합이 이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크게 봐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자산이 이 정도구나, 부채가 이 정도구나, 자본이 이 정도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 자산이 차변이라 그랬잖아요. 부채 자본이 대변이고 여기 보셔도 보세요. 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랑 같아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최종의 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 이해가시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낼 게 아니라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였죠. 이렇게 이 회사는 유동자산이긴 한데 다른 회사랑 다르게 유동자산에서 이런 부분이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구나, 매출채권 및 기타 및 유동채권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채 같은 경우에도 유동부채인데 그 중에 빨리 나가야 될 단기 차입금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외상 매입금은 이만큼 규모가 있구나,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동부채 이 정도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유동부채 이 합이 이런 유동부채 부분들 이런 거를 상환하기 위해서 얘가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잠시만요. 이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현금들이 충분한지, 차입금을 갚기에 얘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비해 이런 유동부채나 이런 단기 차입금이 너무나 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갈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유동부채인데 1년 이내에 다 갚아야 될 돈들인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투자할 회사의 건전성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건강 상태를. 얘는 여기가 좀 약하구나, 얘는 여기가 좀 세구나, 얘는 이 정도면 극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가 이제 회계를 그냥 읽는 방법에 대해서 빨빨빨빨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이걸 이제 다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게 다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앤트맨이 이러한 계정마다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설명을 해줬으니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쉽지 않겠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됐건이 아니라, 그래서 자본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자본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같이 또 엎어서 가기에는, 분명히 아까, 이게 낮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구독자분들. 저도 엄청 지치고요. 하지만은, 저도 이제, 최대한, 그래도, 틀린 정보를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 좀 막 긴장도 되고 막 그래요. 이거 진짜, 엉터리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도 들고, 영상 한번 올라가고 시청자분들이 보면, 구독자분들이 보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영상 올라가는데 크게 막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질문이 막 이렇게 막 그런 공격적인 질문들이 없는 거 보면 제가 그래도 막 너무 엉터리로 설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이해가 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앤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